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검찰의 조사 결과 발표.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 쪽은 당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실드를 치고 결과를 보고 객관적으로 보면 당이 개입한 건 맞는데요. 네. 자기들은 이 준서까지는 당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최고위원인데 이용주, 박지원, 안철수 후보는 관련이 없는 걸로 판명됐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면죄부인 것이 박지원 대표나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조사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조사 안 했냐 그랬더니 그들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여타의 정황적인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조사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를 안 한 거죠. 이제 못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전 정권이면 조사를 못했을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뒷거래에 의해서 지금은 조사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안철수 후보 잘라내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구속된 사람 3명은 전부 안철수 후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 느낌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대표의 경우는 저는 36초간 통화한 부분이라든가 바이버를 통해서 보낸 내용들을 종합할 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조사를 안 한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 있는 꼬리 자르기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 의해서 가장 정치적 타격을 입을 사람은 안철수 후보예요. 지금 이준서를 아무리 부정하려고 그래도 안철수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유미도 안철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아주 특별한 관계의 사람들이 이제 구속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그걸 의도적으로 세팅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 박지원 대표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정말 유능한 지나치게 유능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2번이나 아주 정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무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정말 돈을 안 받아서 무죄냐, 인맥으로 무죄냐 이걸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당에 보면 유독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으세요. 아하. 네. 이용주부터 해서 네, 저는 김경진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인맥이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런 재판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각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게 읽혔고요. 무엇보다 이번 조사 결과 그다음에 이제 구속된 사람이 3명이고 불구속 기소가 2명이잖아요. 특히 구속된 사람 3명이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타겟인가? 국민의당이 자르려고 했던 또 다른. 예, 어제 박주선 위원장이 그 사과문을 낭독할 때 거기에 안철수 씨가 내용에 불만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뭐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으나 느낌적으로는 뭔가 안철수가 가장 이 사건에 있어서의 국민의당 내부적으로는 네. 그 어떤 프레임이 있다라고 보신다 그런 거죠. 네,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뭐 직격탄을 맞은 거죠. 왜냐하면 새정치로 출발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는 최측근이 전대미문에 제보 조작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를 과연 안철수 후보가 헤쳐나올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일단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또 연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안철수 지금 복귀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뜨거운 화두인데 안철수 생각을 일단 차치하고요. 그거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은 뭐 주변에서 안철수 측근들이 불을 지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만 들으면 국민의당 내에서 그거를 충동질하는 사람들 또는 안철수 심리는 그런 만약에 안철수 잘라내기 분위기, 안철수와 이제 선 긋고 가겠다. 독립된 안철수 당이 아닌 당으로 국민당 만들겠다는 흐름이 감진되면
안철수의 측근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방법으로 안철수의 복귀를 도모한다. 그런 거에 맥이 다 있는 거죠. 이미 그 지역위원장들이 반 이상의 지역위원장들이 안철수 전 대표의 대표 출마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행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당 내부에서 헤게모니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워낙 이게 지지율이 5%밖에 안 되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안철수의 반대쪽에 가장 누머리는 누구라고 보세요? 거기는 박지원 대표 등이겠죠. 등. 네. 그럼 전당대회에 지금 가장 유력해 보인다는 천정배 정동영. 거기는 그분들은 또 박지원 대표하고 결이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지금 박지원 대표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에 참패한 지도부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안철수 씨의 재등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저는 상식에 따라 처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노원 출마설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나가서 떨어지면 뭐 끝이고요. 당선돼도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모험이겠네요. 네, 모험이고요. 우리가 안철수 대표에게 영남 지역 출마, 부산 출마를 많이 요구했었어요. 그때 저도 기억나요. 그게 맞다. 네, 정말, 그게 네. 예, 큰 정치인이 되는 길이다. 근데 그걸 마다하고 노원으로 갔잖아요. 노원은 당선되기 상대적으로 아주 쉬운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노원에 출마해서 당선된다면 그냥 고만고만한 국회의원 몇 선 한 정도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절대로 큰 정치는 할 수 없어요. 당선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현재 분위기라면. 그렇죠. 근데 그건 또 뭐 결과는 모르는데 당선돼도 별 볼 일 없다 이 말씀이고요. 그러네요.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죠. 제가 그런 조언을 개인적으로 말고 방송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고 싶다면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제부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때를 안 기다리고 잠깐 묻히고 좀 주목받는 것이 좋은 그런 것이 안철수 정치를 계속 갉아먹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 부산 출마도.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죠. 네, 오픈하는 네. 마음을. 저는 이런 말씀이 좀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를 생각하면 마음 한편에 되게 안 된 측면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쟁 후보로서 우리가 맞섰지만 지난 과정을 쭉 돌아보면 어떤 지점이 있냐면요. 2010년에 문성근 선배를 모시고 문성근 선배와 국민의 명령 통합운동을 시작하고 그럴 때 다른 한편에서 안철수 교수가 청춘 콘서트를 계속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언론의 주목을 받는 언론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자기는 새누리 세력의 확장을 반대한다를 분명히 해줬기 때문에 그 2010년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암담했어요. 어디가 암담했냐?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마음속에 뭔가가 꽉 차 있었는데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야당이 세가 되게 약했고 문제의식이 크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 교수가 계속해서 청순 콘서트를 하면서 미래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성근 선배는 바닥에서 야권 지지자들을 이렇게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두 개의 흐름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바닥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무당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안철수 교수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박원순 시장의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도 안철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저는 또 잊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또다시 안철수 같은 그런 사람이 정치권에 왔을 때 그분이 가야 할 길에 반면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문성근 선배랑 우리 팀에서 의논을 하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했어요. 2번인가 3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당신을 지지하는 무당층을 당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민주당이 젊은 정당이면서 개혁적이면서 진보적인 정당이 돼가고 그래야 당신의 자산이 된다. 정치는 나중에 가면 사실은 쪽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개파를 만들어서 많은 의원들을 밑에 거느리고 싶어 하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의원을 개파에 소속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얼마나 나를 지지하냐가 핵심이 될 거다. 그래서 무당파층을 우리 당에 끌어들여서 당신의 지지 기반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저런 통로로 문성근 선배도 몇 번 만나자고 했고 왜냐하면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이제 답이 돌아왔죠. 저도 엄청 실망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 대목이에요. 네. 손을 누구와 잡았냐. 무당파층과 국민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막판에 손을 잡은 건 이제 정치를 너무 오래 하신 우리 당 선배들과 손을 잡고 그 순간 결국은 탈당하는 게 예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당이 때로 헤매고 때로 흔들리고 때로 국민의 외면을 받았지만 그 민주당에는요. 야당으로서의 60년 그다음에 여당으로서의 10년의 경험이 있는 그 정통 개혁 진보 세력의 DNA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 DNA가요. 그렇게 몇 명이 흔든다고 흔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안철수를 보고 정치판에 스티브 잡스가 오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이명박이 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타깝죠.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다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될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순간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근데 그 이명박이 되었다는 비아냥을 받는 선택들을 해나가신 거고 그러다가 결국은 최측근이 제보 조작을 하는 사태에 이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정치를 같이 하면서요. 그 정치인들은 서로 경쟁하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만 하면 정치가 지금까지 못 왔겠죠. 그래서 괜찮은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하면 음으로 양으로 다 덮게 되거든요. 키워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길을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까. 그게 지금은 잘 안 보인다. 그리고 민주당에 너무 좋은 사람이 많다. 그러네. 다시 뭐 짧게 복기를 해보면 안철수라는 대선 주자가 필요했던 일부 지역의 고루한 정치인들께서 안철수 의지였건 아니었건 안철수를 충동질해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거기서 저는 제가 마지막 손을 딱 놓았거든요. 아, 저 사람들은 대체 안 되겠구나. 저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준 제 인생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바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딱 그 기준이었어요. 당을 새로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이. 그러면서 친문 패권 그렇게 뛰쳐나간 거잖아요. 네. 그 후로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정치 할 사람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고 어쨌건 안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원님 생각에는 전당대회 출마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이건 뭐 정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느낌적으로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하는 게 상식이긴 한데 네. 그러면 분당하는 건 뭐 상식이었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선택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저 꼭 분당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분당에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당의 명분도 그 시기 민심의 흐름 하나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선거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뛰다 보면 젊은 층이 왜 내가 민주당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안타깝게 제가 좀 더 저를 알리는 데 주력을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냥 당으로 보는 거니까요. 민주당도 거대 정당이고 사실은 보수 정당 아니야. 그리고 새누리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너네 당이. 이런 분위기가 젊은 층 사이에 광범위하게 있었고 그거를 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대 기득권 정당으로는 갈등이 심해져서 싸움이나 해서 이게 이제 제3정당이 필요하다. 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대에. 이것까지는 괜찮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방식이 누구 하냐. 여기서 깨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사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안철수 후보 잘라내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구속된 사람 3명은 전부 안철수 후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 느낌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대표의 경우는 저는 36초간 통화한 부분이라든가 바이버를 통해서 보낸 내용들을 종합할 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사를 안 한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 있는 꼬리 자르기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 의해서 가장 정치적 타격을 입을 사람은 안철수 후보예요. 지금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 쪽은 당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실드를 치고 결과를 보고 객관적으로 보면 당이 개입한 건 맞는데요. 네. 자기들은 이 준서까지는 당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최고위원인데 이용주, 박지원, 안철수 후보는 관련이 없는 걸로 판명됐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면죄부인 것이 박지원 대표나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조사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조사 안 했냐 그랬더니 그들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여타의 정황적인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조사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를 안 한 거죠. 이제 못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전 정권이면 조사를 못했을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뒷거래. 네, 저는 김경진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인맥이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런 재판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각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게 읽혔고요. 무엇보다 이번 조사 결과, 그다음에 이제 구속된 사람이 3명이고 불구속 기소가 2명이잖아요. 특히 구속된 사람 3명이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타겟인가? 국민의당이 자르려고 했던 또 다른. 예, 어제 박주선 위원장이 그 사과문을 낭독할 때 거기에 안철수 씨가 내용에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뭐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으나 느낌적으로는 뭔가 안철수가 가장 이 사건에 있어서의 국민의당 내부적으로는 네. 그 어떤 프레임이 있다라고 보신다 그런 거죠. 네,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뭐 직격탄을 맞은 거죠. 왜냐하면 새정치로 출발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는 최측근이 전대미문에 제보 조작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를 과연 안철수 후보가 헤쳐나올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일단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또 연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안철수 지금 복귀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뜨거운 화두인데 안철수 생각을 일단 차치하고요. 그거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은 뭐 주변에서 안철수 측근들이 불을 지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만 들으면 국민의당 내에서 그거를 충동질 이준서를 아무리 부정하려 그래도 안철수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유미도 안철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아주 특별한 관계의 사람들이 이제 구속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그걸 의도적으로 세팅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 박지원 대표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정말 유능한, 지나치게 유능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2번이나 아주 정말 그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무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정말 돈을 안 받아서 무죄냐, 인맥으로 무죄냐 이걸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당에 보면 유독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으세요. 아하. 네. 이용주부터 해서.